안녕하세요. 곰의 헌책방입니다. 겨울이 끝나고 따스한 봄이 온 게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봄꽃들이 활짝 펴서 너무 예뻤는데 어느 날 바람이 세게 불더니 다 떨어져 버렸더라고요. 여러분은 꽃놀이 잘 다녀오셨죠? 저는 꽃잎들이 다 떨어지는 걸 보면서 괜히 마음이 싱숭생숭 하더라고요. 봄이 왔다 싶었는데 벌써 여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딱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있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불편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요. 반대로 뭔가를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가지 않는 그런 사람이나 자리가 있을 때도 있어요. 그게 잘못된 마음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도 모르게 말투나 태도에 그 마음이 스며들 것 같아서 스스로가 불편해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처음부터 나를 원하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자리에서 매일을 버텨야 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아마도 직장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어쩌면 그게 오래된 친구 사이일 수도 있어요. 떠나고 싶은데 떠날 수 없는 그 자리. 거기서 버텨낸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그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유명한 책을 주제로 삼았어요. 바로 빨간머리 앤입니다. 1908년 캐나다 작가 루시모드 몽고메리가 쓴 소설인데요.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도 여전히 읽히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시대가 바뀌어도 앤이 겪는 감정들은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앤 셜리라는 빨간머리의 고아 소녀가 캐나다 프린스 에드워드 섬의 초록 지붕 집으로 입양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앤은 그 집에서 원하던 아이가 아니었어요. 초록 지붕집의 남매 매슈와 마릴라 커스버트는 농장 일을 도울 남자아이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역에 도착해보니 빨간 머리에 주근깨 투성이인 여자아이가 서 있었던 거죠. 그 순간부터 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신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곁에서, 자신을 환영하지 않는 시선들 속에서, 그래도 앤은 자신만의 모습으로 매일을 살아갔어요. 저는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살면서 내가 딱 앤 같다고 느껴졌던 순간들이 있었나? 첫 면접 때였던 것 같아요. 열심히 준비해서 갔는데 화려한 스펙을 가진 다른 지원자들과는 다르게 처음부터 탐탁지 않게 보던 눈빛, 아무리 포장하려 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질문도 거의 못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곳에 억지로 함께하는 것 자체가 어색한 것 같은 그 공간에서 억지로 웃어야 했던 시간. 저는 그런 자리들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어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그 자리들이 사실은 다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왜 이런지, 왜 하필 나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 자리가 아니었으면 만나지 못했을 사람이 있고, 그 시간이 아니었으면 생기지 않았을
내 안에 무언가가 있더라고요. 마릴라 아주머니와 앤의 관계도 그랬잖아요. 처음엔 원치 않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결국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됐어요. 앤도 처음엔 사랑을 받고 싶은 아이였지만 결국엔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처럼요. 원래부터 그렇게 계획된 인연이었던 것처럼요. 모든 것은 결국 선한 방향으로 흘러간다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걸 믿고 싶어요. 아마 오늘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긍정의 아이콘 빨간머리 앤을 곰의 헌책방으로 불러보았습니다. 앤이 가장 힘들었던 그날 밤, 원작에서는 긴 울음 끝에 다시 다음 날을 맞이하게 되죠. 하지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보았어요. 만약 빨간머리의 앤이 곰의 헌책방에 들렀다면 어떤 이야기를 만나게 됐을까? 라고 말이죠. 곰의 헌책방 세 번째 이야기. 나를 원하지 않는 곳에서 살아간다는 것. 시작할게요. 오늘 밤도 잘 자요. 역에 마중 나온 매슈의 마차를 타고 초록지붕집에 도착했을 때 애는 이미 마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진짜 집이 생기는 것 같았고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의 아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초록지붕집을 바라보며 애는 저기가 내 집이 될 곳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기대와는 다른 마릴라 아주머니의 눈빛에 그 기대는 물거품처럼 사라지게 되었죠. 여자아이잖아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앤에게는 온 세상이 흔들리는 것 같은 말이었죠. 매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의 대화가 들려왔고 사실은 자신을 원한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애는 조용히 앉아서 그들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 번 가슴이 아팠지만 이번엔 정말로 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어요. 이미 앤의 머릿속에는 생애 최악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앤은 베개를 뒤집어 쓰고 울고만 있었죠. 초록지붕집의 작은 다락방. 그 창문 너머엔 별이 가득했지만 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는 왜 여기 있는 걸까? 나를 원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명이라도 있을까? 그렇게 울고만 있다가 문득 밤하늘의 별이 보고 싶어진 앤은 방에 난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 반짝임이 너무나도 아름다웠죠. 어느새 앤은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별들은 참 이상해.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금방이라도 조각조각 부서질 것 같을 때도 저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
반짝이고 있잖아. 그런데 그래서 더 다행이야. 세상엔 슬픈 일만 있는 건 아니라는 뜻 같으니까. 어느새 애는 창밖에 벚나무를 타고 내려와 고요한 밤의 마을을 걷고 있었어요. 오늘은 내가 너무 쓸쓸해서 이 커다란 하늘 아래 나 혼자 버려진 아이처럼 느껴졌는데 저 별들은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아직 네가 모르는 아름다운 일들이 남아있단다. 라고 나에게 말하는 것 같아. 그렇게 걷고 있던 애네 앞에 조명이 낮게 켜진 책방이 보였어요. 애는 말했어요. 어머, 이상해라. 낮에도 이 길을 보았는데 이런 책방은 없었어. 그런데도 하나도 무섭지 않아. 오히려 오래전부터 날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 마치 커다랗고 조용한 곰 한 마리가 슬픈 아이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따뜻한 등을 내어줄 것만 같잖아? 혹시 이 안에는 쓸쓸한 아이가 다시 세상을 사랑하게 되는 이야기도 있을까? 그렇다면 나는 꼭 들어가 봐야겠어. 애는 설레는 마음으로 책방의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문을 밀고 들어서자 낡은 책들의 냄새가 났어요. 먼지와 종이와 시간이 섞인 그 냄새. 책방 안쪽에는 덩치 큰 곰이 앉아 있었는데 안경 너머로 책을 읽고 있던 곰은 앤을 보더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천천히 일어나서는 작은 주전자를 들어 올렸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면서 딱 한마디만 했어요. 편히 둘러보세요. 애는 따스한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책들을 바라보며 책방 안을 걸었어요. 책들 사이를 걷던 애는 책들이 마치 저마다의 마음을 하나씩 품고 있는 사람들처럼 느껴졌어요. 어떤 책은 무척이나 다정해 보였고 마치 자기의 손끝이 살짝이라도 닿으면 그 안에 잠들어 있던 이야기들이 깨어날 것만 같아 조심히 바라보기만 하며 천천히 걸었어요. 책들은 이 밤에 이곳에 온 외로운 아이를 위로해주는 것처럼 속닥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앤의 마음은 어느새 편안해지고 있었어요. 책장 사이를 천천히 걷던 앤은 유난히 낡은 책 한 권과 눈이 마주쳤어요. 제목도 보이지 않았지만 표지에는 희미한 달빛을 받고 있는 벚나무의 모습이 보였어요. 곰은 앤이 든 책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는 놓고 간 책이에요. 아주 먼 곳에서 혼자 지내던 사람이었대요.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곳에서요. 어느 날
너무 외롭고 힘들어서 골목길을 걷다가 작은 책방 앞에서 그 책을 발견했대요. 누가 썼는지도 모르는 책이었는데 그 책이 그 사람을 버티게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없는 타지에서의 긴 시간을요. 곰은 조용히 말을 이었어요. 떠나기 전에 이 책을 여기 놓고 갔어요. 언젠가 자기처럼 외로운 누군가가 이 책을 읽고 버텨낼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 사람은 이제 어딜 가도 더 이상 외롭지 않게 됐다면서요. 애는 곰의 말을 들으니 빨리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애는 흥분된 마음으로 구석 의자에 앉아 첫 장을 펼쳤어요. 낯선 땅에서 살아간다는 건 그저 사는 곳만 바뀌는 일이 아니다. 언어가 다를 수도 있고, 음식이 다를 수도 있고, 사람들의 눈빛과 침묵까지도 어딘가 낯설게 느껴지는 곳일 수 있다. 익숙한 것 하나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낸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이었다. 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땅을 떠나 사랑하는 사람을 따라 낯선 나라에 발을 디뎠다. 그곳은 그녀의 고향이 아니었다. 사람들의 언어, 삶의 방식, 그 땅의 공기마저 어딘가 자기 것이 아닌 듯 느껴졌을 것이다. 그래도 그녀가 그곳에 머물렀던 이유는 분명했다. 사랑하는 사람이 그곳에 있었으니까. 사람은 때로 단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낯선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법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났고 그 순간 그녀를 붙들고 있던 가장 큰 이유도 함께 사라지고 말았다. 이제 그녀는 떠날 수 있었다. 아니, 어쩌면 떠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 땅에는 더 이상 그녀를 붙들어 줄 사람도, 그녀를 지켜줄 연고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다른 이들처럼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 익숙한 환경과 익숙한 얼굴들 속에서 다시 살아가는 것. 누구라도 그녀를 이해했을 것이다. 아무도 그녀를 탓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그녀 곁에는 한 사람이 더 남아 있었다. 아들을 잃은 늙은 어머니.
그 어머니 역시 이방인이었다.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그녀도 이제는 혼자 남겨진 것이었다. 그녀는 그 어머니를 두고 차마 떠날 수 없었다. 누군가 강요한 것도 아니었고 대단한 조건을 제시한 것도 아니었는데도 그 단호한 선택은 사랑이었다. 나는 이 곁에 남아 있어야 한다. 그것이면 충분했던 것이다. 세상은 종종 크고 눈부신 결정을 기억한다. 하지만 삶을 바꾸는 선택은 그렇게 화려하지 않을 때가 더 많다. 떠날 수 있는데도 떠나지 않는 것. 돌아설 수 있는데도 돌아서지 않는 것. 다음 날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녀는 바로 그 결정을 한 것이다. 낯선 땅의 사람들은 그녀를 곱게 보지 않았다. 왜 여기 남아있느냐고. 너는 여기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고. 어떤 말은 입 밖으로 나왔고 어떤 말은 나오지 않았지만 눈빛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낯선 사람에게 사람들은 차가운 경우가 많다. 특히 약하고 가진 것 없는 이방인에게는 더더욱 그런 법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길게 설명하지 않았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않았고 이해해달라고 애쓰지도 않았다. 대신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조용히 일했다. 다른 사람들이 지나쳐버리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던 일을 묵묵히 감당했다. 이름이 남지 않는 수고였고 애쓴 만큼 박수를 받지 못하는 일이었다. 그러나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도 했다. 그 속으로 그녀는 조용히 걸어 들어왔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수군거리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다. 경계하던 눈빛은 누그러졌고 멀리하던 사람들은 조금씩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다. 그녀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쓴 것도 아니었다.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꾸민 것도 아니었다. 자신이 선택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다. 사람의 마음은 말보다 삶에 더 오래 설득된다. 그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보여주었다. 사랑은 떠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책임은 불평 없이 견디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진심은 큰 소리보다 오랫동안 같은 자리에 머무는 힘이라는 것을.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변한 것은 그녀만이 아니었다. 그 땅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다. 그녀를 낯선 사람으로만 보던 이들이 이제는 그녀를 자기들 가운데 한 사람처럼 여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녀가 왜 남았는지 이해하지 못하던 이들이 이제는 그녀가 왜 사랑받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녀는 그 땅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인정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다만 사랑을 멈추지 않았을 뿐이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천천히 바꾸어 놓았다. 돌이켜보면 그녀가 한 일은 단 하나였다. 떠나지 않은 것, 사랑을 계속한 것. 상실 이후에도, 외로움 이후에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시간 속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킨 것.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큰 말이나 눈에 띄는 능력에서 나온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하지만 어떤 변화는 아주 다른 곳에서 시작된다. 돌아설 수 있는 순간에 돌아서지 않는 사람, 아무도 보지 않아도 자기 몫의 사랑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곁을 지켜주는 사람, 그런 사람 하나가 주변의 공기를 바꾸고 사람들의 시선을 바꾸고 마침내 한 공동체의 마음까지 바꾸어 놓기도 한다. 그래서 그녀의 이야기는 특별하다. 기적 같은 사건이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더 특별하다. 너무 평범한 선택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장 하기 어려운 일을 해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사라진 뒤에도 사랑을 멈추지 않는 일, 이득이 없는 자리에서도 책임을 놓지 않는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오늘 해야 할 선함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일. 그녀는 결국 그 땅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 사랑은 하루아침에 얻어진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변치 않는 마음과 눈에 띄지 않는 수고와 보이지 않던 눈물과 조용히 견딘 시간들이 쌓여 만들어낸 열매였을 것이다. 세상은 화려한 사람을 쉽게 기억한다.
하지만 오래 남는 사람은 끝까지 곁에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 여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다른 이들처럼 떠날 수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던 사람. 외면할 수 있었지만 끝내 사랑을 계속했던 사람. 변치 않는 사랑. 그것으로 충분했다. 애는 책을 덮었어요. 언제부터인지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는데 손으로 닦으려다 그냥 뒀어요. 곰이 조용히 걸어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원하는 걸 기다리다 보면 평생을 기다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사랑하기로 하면 이상하게 그 자리가 나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가슴에 담고 싶었어요. 애는 밤이 더 깊어지기 전에 조용히 초록지붕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애는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상상했어요. 만약 저 별들마다 다 이름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가장 밝은 저 별은 희망이라고 부르고 싶어. 그리고 저 조금 떨리듯 반짝이는 별은 위로, 저 멀리 수줍게 빛나는 별은 내일이라고 부를래. 그래, 나는 오늘 울었지만 내일도 분명히 상상할 수 있을 거야. 상상할 수 있는 한 아주 완전히 불행한 건 아닐 테니까. 내내 마음은 아까랑은 달라졌어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따스한 위로를 받은 기분이었죠. 애는 조용히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다음 날 애는 창문으로 스며드는 밝은 햇살에 천천히 눈을 떴어요. 곧바로 어제의 끔찍한 기억이 다시 떠올라 애의 마음을 괴롭게 했지만 이미 다음 날의 햇살은 방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애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창문을 열었어요. 창문을 열자 맑은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창문 앞에는 벚나무가 있었어요. 햇살을 받은 가지들은 마치 앤에게 인사를 건네는 것처럼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죠. 앤은 창밖의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쩌면 지난 밤의 일은 정말 꿈이었을지도 몰라. 별빛 아래에서 길을 걷던 일도 낯설고
다정했던 책방도, 그곳에서 읽었던 이야기까지도. 하지만 애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어요. 꿈이면 어때?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인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애는 알게 되었어요. 자신의 마음이 이곳을 향하고 있다는 걸요. 어젯밤까지만 해도 낯설고 서럽기만 했던 이곳이 이제는 조금 다른 빛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창밖의 나무도 햇살도 조용한 방 안에 공기까지도 앤에게는 꼭 이름을 붙여주고 싶은 것들처럼 느껴졌지요. 앤의 마음 속에서 다시 빨간 머리의 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을 미워하기보다 이름 붙여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 슬픔 속에서도 아름다운 것을 찾아내는 마음. 그리고 아직 다 알지 못하는 내일을 조금은 기대해 보고 싶은 마음 말이에요. 애는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매슈 아저씨와 마릴라 아주머니와 함께 살아가게 될 이 초록지붕 집에서의 첫 번째 하루를.